계약 만료 감독 4인의 중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찌됐건 뭐 감독이 팀을 완벽히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제 계약 만료 감독이 있다라고 하면 재계약 여부가 어쨌든 시즌 끝나고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올해 재계약 가는 감독은 5분인데 네. 이미 이제 이승엽 감독이 떠났기 때문에 네 분으로 줄여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KBO 리그는 그래도 네.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뭐 이른바 구단의 서열을 이렇게 매긴다면은 첫 번째는 그래도 뭐 사장 대표이사가 아닐까 싶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저는 감독이라고 봐요. 예, 그다음이 단장. 예,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감독보다 영향이 큰 경우가 많지만 그렇죠. 저는 그래도 KBO 리그는 감독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 그리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이라든지 그럼요. 뭐 여러 가지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둔 감독은 지금 기사에 보이는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 SSG 랜더스 이승용 감독, 삼성 라이온스 박진만 감독, 그리고 키움 유니버스의 홍원기 감독입니다. 예. 네. 어떨까요?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니까 뭐 거의 전반기가 거의 끝났다고 보면 이분들의 재계약 가능성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가능성의 체크해 포인트들이 좀 다르죠. 이 네. 네 분의 포인트들이. 기본적으로는 성적이긴 한데 네. 갖고 있는 전력 대비 또 성적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이 팀의 전력은 이 정도인데 네. 여기보다 더 잘했느냐, 네. 아니면 더 못했느냐, 그럼요.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에 몇이었는데 올해는 몇위인 것이냐, 뭐 요거에 따라서 평가가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건 어쨌든 결정을 이제 구단에서 구단 뭐 이른바 뭐 구단주가 네. 할 텐데 대표이사나 단장의 의견도 들어가겠지만 쉬운 결정은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올스타전이 끝나면 혹은 네. 올스타 브레이크 때 올스타전 전에 막 산후타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간혹 있잖아요. 있죠. 이번에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는 뭐 그런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뭐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를 그렇죠. 했으니까 예, 올스타 브레이크에는 뭐가 있을 것 같진 않고 네. 예, 이제 올 시즌 그게 끝나면은 몇 년 동안은 그때가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시기거든요. 네. 왜냐면 올스타전 때 감독들이 다 모이는데 예. 꼭 그 언저리에 한 분이 낙마하세요. 그래갖고 감독자 회의를 그때 한번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가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 동병상련이라고 그럼요. 또 그런 상황을 또 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예, 일단 시즌이 끝날 네. 때쯤 돼야 후반기가 돼야 예, 그런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감독 그 미팅할 때 들어갔다가 쫓겨났었는데. 카메라 올스타 네, 올 쫓겨나요. 잠실야구장 그 기자실 뒤에 보면 예,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 다 모였거든요. 제가 또 이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가 네. 나가라 그랬었던 나가세요.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은 아, 정말 예. 제가 잘 쫓겨나네요. 예, 근데 그거 만약에 네. 보이스라도 잘 들어갔으면은 쫓겨났어요. 예. 여기저기 잘 쫓겨납니다. 사실 그런 게 재밌는 건데. 네. 네. 아니 뭐 어찌됐건 이제 네 분이니까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각 감독들마다 어떤 감독은 뭐 기대보다 좀 못 미칠 수 있고 어떤 감독은 잘하고 계시고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들 좀 느끼세요? 일단 네 분의 감독이 네.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LG의 염경엽 감독, 네. 그리고 삼성의 박진만 감독, SSG의 이승용 감독, 마지막으로 키움의 홍은기 감독 그렇죠. 이렇게 올해가 계약 마지막 K인데 기본적으로 KBO 리그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은 포스트시즌이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마다 기대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기준이 전력도 좀 좀 달라요. 다르고, 예, 갖고 네. 있는 전력도 다르고 그래서 마냥 뭐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안 한다로 저는 이게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그런 팀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감독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일례로 키움의 전력을 그렇게 높게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키움이 뭐 우승 후보다, 네. 혹은 포스트시즌에 갈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기 감독은 일단 뭐 구단 내부적으로 계속 뭐 얘기하고 있는 게 26년 네.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구단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그게 맞다면은 네.
감독에게도 그러면 내년까지 내년에 정말 홍웅기 감독이 지향점에 맞춰서 그렇죠. 가을 야구에 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마는지 예, 요거를 좀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만약 그 기조가 거짓이 아니라면 해임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6년이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감독을 앉혀서 성적을 낸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뭐 그러면 홍웅기 감독 정말 거쳐가는 사람 네. 예, 그- 그런 그거는 거밖에 안 되는 그냥, 거죠. 예. 뭐 저 그냥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 그 기조가 맞다면 사실은 내년까지 맡겨봐야 되는 게 네. 사실은 맞지 않나 싶어요. 홍기 감독 이게 사실 감독의 경질 유무는 성적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성적으로 보면 제일 재계약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3년 연속 네. 퇴하이니까. 제일 성적과 무관하게 계약이 달려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네.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네. 키움이 25년도가 승부수를 던지는 해다. 그렇죠. 올해 오늘 25년도에 무조건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 성적이면은 위험하죠. 그 매우 제일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네. 하지만 키움은 이미 이전부터 어찌 보면 이제 최원태 선수를 트레이드하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팀의 변화를 막 이제 리빌딩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좀 더 미래를 바라보겠다. 지금은 리빌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홍은기 감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구단이 얘기한 26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자 우리 팀은 리빌딩이고 26년이 키야. 그러면 홍기 감독 재계약 줘야 된다고. 1년 더. 네, 1년 하고 내년에 결정하자. 예, 그런 이래야 다음에 된다고 내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더 그럼요. 같이 갈지 안 네. 갈지는 결정하겠다. 이게 좀 깔끔하긴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네. 그러니까요. 나머지 세 분은 어떨까요? 이제 다른 세 분은 이 성적이 이제 예. 성적이 들어가는 예, 거죠. 이제 이분들은. 이분들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5강. 올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그쵸. 예, 이 재계약 여부가 결정이 사실 되는. 저는 박진만 감독이 지난해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재계약을 안 하나? 아니, 물론 이제 계약이 올해까지긴 한데 네. 작년에 그 전력으로 어찌됐건 팀을 한국 시리즈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뭐 사실은 누구도 그쵸. 삼성 저 한국 시리즈 네. 전화 안 했잖아요. 시즌 전에 아이고, 다막 네. 정세영 기자님 7위 한다고 예상하고 그러니까요. 막. 9위 예상한 네. 여론도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예. 재계약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좀 더 보나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단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어떤 기준은 시작점이 한국 시리즈가 아닐까 진출 그렇죠. 기준점이. 참 이게 이지 않을까 싶은 기준점이. 거예요. 이게 감독 입장에서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매해 성적은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예전에 그 한용덕 감독이 첫 해부터 이제 하나의 암흑기를 끊는 끝냈죠. 예, 가을 야구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계약 기간은 더 남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첫 해 성적이 제일 좋아 버리는 게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 이상을 해야 되니까. 이상해야 되니까. 아, 박진만 감독 개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작년에 삼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좀 이제 불펜진도 그렇고 변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팀에. 네. 이걸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 시즌이 좀 더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박진만 감독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야 재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작년 한국 시리즈를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준선을 맞춰버리면 앞으로 이제 후반기도 그렇고 좀 맞아요. 험난한 행보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미니멈이 5강권이라고. 5강. 네, 5강권. 5강권이라고 생각해요. 네. SSG 이승용 감독은 어떨까요? 그분 2년 계약이거든요. 2년 계약의 마지막 네. 계약.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제가 좀 우연치 않게 그 이승용 감독이 SSG 감독 면접을 봤을 때 또 다른 분께서도 SSG 네. 감독 면접을 봤거든요. 네네. 그 또 다른 분이 어떤 질문을 들었는지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SSG는 질문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청라 시대였어요. 우리는 이미 28년. SSG로 바뀌고 나서 통합 우승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뭐 냉정히 봤을 때 지금 핵심 선수의 나이대도 좀 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경기에서 질 수는 없다. 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승리도 하지만 이 청라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올리는 그런 작업이 이제부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감독 면접 질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용 감독도 딱 감독 부임하고 나서 한 얘기가
두 마리 토끼였어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가 뭐냐면 성적과 육성. 육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감독 면접에서부터 굉장히 구단에서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이 육성 부분은 SSG가 잡아가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생각보다 지금 불펜 구축한 것도 그렇고 네. 잘하고 있죠. 작년 6위였거든요. 네. 이 6위 이상의 뭔가 성적이 나면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요. 저는 그래서 28년 이제 어쨌든 네, 청라시대인데. 청라시대 새로운 도약이라면 어쩌면 이승용 감독에게 2년을 더 주고 네. 그렇죠. 더 그래서 한번 맡겨볼 수도 있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구단이 바라보는 계획, 구단이 바라보는 지향점 이거를 사령탑한테 솔직하게 그럼요.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 네. 우리는 당신이 우리 팀을 맡아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는 승부를 보고 그 전까지는 좀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면요. 맞아요. 감독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오늘 성적 내려고 올해 성적을 내려고 무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SSG가 지금 이승용 감독을 평가하는 부분도 면접 내용대로 그대로 간다면은요 얼마나 젊은 선수를 많이 올렸냐, 얼마나 이 연령대 불균형, 고참 선수들한테 너무 쏠려 있는 이 부분을 얼마나 또 이승용 감독이 맡고 나서 그렇죠. 해소를 했느냐 이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라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28년도 청라시대의 대권 도전 네.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또 고민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승용 감독에게 답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연결 감독 얘기를 제일 듣고 싶어 하실 텐데 네. 지금 우리 시간이 얼마 없네. 아, 예. 어떻게 빨리, 빨리 네, 마무리 빨리, 질까요? 네, 빨리 마무리 짓죠. 어떨까요, 연결? 어찌 보면 아까 한영덕 감독 얘기랑 네. 비슷해요. 여기는 기준이 더 우승을 앞이야. 했어. 네, 우승을 첫 해. 했으니 더 앞이야. 첫 해에 29년의 수건을 풀었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제 생각에 여기는 여기야말로 한국 시리즈 가장 그 이상이에요. 베리 하드예요. 네, 여기가 네, 목표점이 가장 높게 있다. 이 지금 네. 4명의 감독 중에 네. 연기혁 감독의 그 목표점, 연기혁 감독과의 재계약에 대한 그 어려움은 네. 어찌 보면 가장 높을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시리즈라고 봅니다. 한국 시리즈. 네, 한국 시리즈. 저는 미니멈 한국 시리즈. 미니멈. 한국 시리즈. 미니멈 네, 한국 시리즈. 네, 진출이다. 선수 진출. 네. 한국 시리즈 진출이 미니멈이라고 보였어요. 저는. 네. 아, 저도 비슷한데 네. 저는 또 한 번 우승을 뭐 당연히 우승을 하면 우승합니다. 저는 네, 재계약이죠. 그렇죠. 예. 네, 그건 재계약이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까지 가는 드라마가 조금 LG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저 진출하고. 네. 그래서 하여튼 과연 뭐 이거는 진짜 시즌이 끝나봐야 하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뭐 저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규 시즌 막바지 되면요. 그럼요.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아유. 이런저런 냄새도 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 체감상 올스타브레이크 끝나고 후반기 시작하면요. 그럼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네. 느끼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4명의 사령탑의 운명 굉장히 저희가 체감적으로 빠르게 네. 또 알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두산은 이제 어쨌든 조성환 대행으로 올 시즌 끝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또 하겠죠. 네. 그래서 어쩌면 올해는 5명의 감독이 재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비시즌 이벤트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